임대인에 대해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설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임차인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적으로 신설해드리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대기질이 보통에서 좋음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제주를 시작으로 오전엔 남해안,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KBS 20년을 끌어온 론스타 문제에 대한 국제투자분쟁소 판결이 2달 전 있었죠.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에 3천억 원을 배상해 주라 이런 판결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을 배신한 고위공직자가 혹시 여기 있었던 건지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2달 전 이 홍사원의 경제쇼에서 또 이 론스타 문제 한번 다뤘지만은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도 벌써 잊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론스타 문제 다시 한번 더 다루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우리가 3천억 원 물어줘야 하는 이유가 담긴 이 판결문 전문도 공개되는데 새로운 사실도 몇 가지 좀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이 빨리 잊혀지길 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수록 잊혀지지 않게 누군가는 계속 이걸 물고 늘어져야만 혹시 잘못을 저지른 누군가가 있다면 그 누군가가 밝혀질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언론의 역할입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내가 경제스타 K.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서 힘드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내가 경제스타 K. 힘든 경제 상황을 이겨낸 감동 스토리, 우리 가정의 특별한 경제 교육법, 슬기로운 투자 아이디어,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총 상금 6천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홍사원의 경제쇼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투자의 길을 춤추게 하는 새로운 투자 플랫폼 탱고픽에서 함께합니다. 네, 내가 경제스타 K 12월 9일까지 사연 받고 있습니다. 대상 1명이 2천만 원, 최우수상 4명 각각 500만 원, 월장원에게도 50만 원씩 상금 주어집니다. 사연은 홍사원의 경제쇼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론스타 얘기 좀 다뤄보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3천억 원을 지금 물어줘야 합니다. 론스타 이 판결에 대한 국제분쟁투자센터 이 재판부 판결에 대한 취소 소송도 지금 법무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취소 소송도 의미 있겠지만 잘못한 누군가가 있는지 밝혀내는 것 더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두 분 모셨는데 먼저 론스타와 관련된 각종 기록과 증언을 집중 취재 보도하고 있는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도 오늘 지금 올라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좀 합류하겠습니다. 먼저 한 기자님. 네. 론스타 요즘 뉴스타파에서 계속 지금 보도하고 있잖아요. 네. 시리즈로 하고 있던데 네. 론스타 사태 이게 좀 복잡합니다. 오늘 최대한 좀 쉽게 어떤 사람이 잘못한 거 있는지 뭐 추정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부분 좀 얘기를 해 주시고 먼저 론스타 사태 소송에 대해서 지금 막 송기호 변호사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숨 좀 잠깐 돌리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한 기자님이 론스타 사태 이 소송 지금까지 간략하게 어떻게 된 건지 간략하게 한번 좀 먼저 설명해 주실래요? 일단 이게 뭐 송기호 변호사님께서 워낙 전문가시니까 더 잘 설명해 주실 텐데 제가 이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20년 된 사건입니다. 그렇지. 예. 2003년에 사모펀드인 론스타, 미국 이제 텍사스에 이제 적을 두고 있는 사모펀드인데 그 론스타가 한국에 들어와서 국책은행이나 다름없었던 외환은행을 이제 사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죠.
그 당시 이제 외환은행이 이 외국계 사모펀드에 팔릴 만큼 뭐 힘든 상황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논의를 하더라도 어쨌든 예. 그렇게 팔렸고요. 그런데 2005년 말 2006년 초경부터 이 외환은행이 헐값에 팔렸고 불법적으로 팔렸다라는 이제 의혹이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제 제기가 됐고 예. 2006년 4월경에 이제 검찰이 이 부분 수사에 이제 시작했고. 착수합니다. 예. 착수해서 그해 12월달에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재판에 넘겨졌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기소된 사람이 여러 명이었는데 예. 유일하게 이 매각 과정에 관여했던 공무원 중에는 예. 당시 그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장이었었던 변양호 씨 한 예. 명만 딱 기소가 되고요. 이 외환은행 사람 2명 뭐 예. 이렇게 기소가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재판 결과가 2010년에 나오는데 예.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전부 무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론스타 쪽 사람들 2010년에. 예, 뭐 예를 오래 들어서 뭐 걸렸네요. 예, 세금 포탈 문제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예. 이 매각 과정에 관여했던 우리나라의 공직자 그리고 외환은행 관계자 이 사람들은 다 무죄가 나게 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대로 끝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외환은행을 가지고 있었던 론스타가 이거를 사자마자 2003년도에 사자마자 2006년경부터 계속 또 이제 재매각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계속 그렇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못했어요. 사모펀드의 목적이 그거니까. 그렇죠. 그러다 못하다가 뭐 이제 뭐 HSBC 같은 곳에 이제 팔려다가 못하고 여러 차례 이제 못합니다. 예. 그러다 결국은 2011년에 하나금융지주에 팔고 이제 나가는데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남겼죠. 예. 그 중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훨씬 높은 값에 팔 수 있었는데 그걸 못 팔게 한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라고 국제 투자 분쟁을 이제 2012년에 제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돼서 그렇군요.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론스타가 네. 인수한 외환은행을 2003년에 인수해서 네. 2008년부터 이제 팔기 시작했다가 그렇죠. 예. 팔려고 했다가 못 팔았어요. 네, 못 팔았죠. 그게 뭐 우리나라 그 정부 금융 당국이 방해해서 못 팔았다라고 해서 소송을 네. 건 거잖아요. 그런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팔면서 한 5조 원 가까이 이득을 받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4조 6천억 정도. 네. 그 정도 받으면 됐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한국 금융당국이 방해해서 더 네. 많이 받고 팔 수 있었는데 못 팔았다. 그러니까 한 5조 원 정도 5조 원 이상 더 한국이 네. 배상해야 된다 네, 했다가 맞습니다. 네. 이번에 그래서 그 국제 소송이 계속 진행되다가 네네. 2달 전에 거기서 판결이 나왔잖아요. 네. 한국 정부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네. 3천억 원을 배상해라. 네. 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2달 전에 저희가 그래서 송 변호사님 모시고 네. 여러 가지 문제를 다뤘잖아요. 네. 그때 딱 이 판결 원문 전문이 공개되면은 다 이게 밝혀질 것이다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거 한 달 전에 그래서 법무부가 공개를 했어요. 공개했죠. 지금 이 한 400페이지 되는 어. 걸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411페이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거기서 좀 새로운 내용이 그래서 있었다면서요. 있죠. 예. 있고 지금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이 411페이지 판정문을 보면 예. 근데 저 역시 우리 국민 누구나 다 이 론스타에게 3천억 원 정도를 우리가 세금으로 내는 걸 원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겠죠. 네, 저도 이제 그동안 지난 10년의 국제 소송에 론스타가 애초부터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적법한 투자자가 아니었다. 예. 네, 그런 변론을 이제 중재판정부에도 제출했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변론을 하기 신청도 했고요. 근데 문제는 현재 이 3천억 원의 패소 판결을 우리가 지금 받아놓은 상태인데 예. 왜 졌느냐. 예. 네. 그리고 누가 잘못을 졌느냐. 그걸 이제 밝혀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렇지. 판정문이 예. 이제 공개가 되는데 예. 이 판정문을 보면은 가장 결정적으로 예. 금융위의 내부 문서. 금융위원회. 네. 예. 애초에 이제 론스타가 소를 제기한 것은 결국은 뭐 당시 이제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피고로 해서 왔지만 실제로 이제 금융위가 이제 자신들의 어떤 매각을 제때 승인 안 했다. 결국 이제 금융위를 걸고 넘어진 거잖아요. 금융위가 매각을 결정해 주는 거죠. 승인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책은행 또
대단히 중요한 민간은행의 대주주 단순히 예. 그냥 뭐 주식을 얼마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경영권 예. 그 대주주가 넘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은행법상 금융위가 승인을 해줄 예. 것이죠. 네, 그 승인이 이제 늦었다. 다시 말해서 금융위를 걸고 넘어지는 건데 문제는 바로 그 금융위의 내부 문서가 예. 우리 패소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드러났고요. 이번에 그 400페이지 공개된 거에 네, 그렇습니다. 그게 드러나 있습니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왜 금융위가 그렇게 했느냐? 예. 다시 말해서 이 판정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금융위가 법과 절차대로 할 수 있었던 걸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왜 금융위가 이게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냐면 예. 이 411페이지 판정문을 보면 무려 한 10곳 이상에서 론스타가 계속 국제중재 제기하겠다. 국제소송 걸겠다라는 경고를 한 10여 차례 이상 합니다. 론스타가 먼저 한국 정부 그 금융당국 금융위원회. 예, 그러니까 2012년에 이명박 앞으로 해서 예. 실제 중재를 하기 전에 이미 오랜 동안 예. 여러 차례 예. 이걸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면은 국제중재 걸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이미 합니다. 실제로 지원이 됐으니까. 그렇죠. 매각이 지원이 됐잖아요. 지원이 된 것은 객관적으로 맞는 거니까요. 우리는 이제 그 지원이 론스타가 이제 기자님도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만 주가 조작, 외환카드 주가 조작의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예. 우리는 이제 그것이 가장 1차적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는 책임이 론스타에겠다 했던 거고요. 론스타가 잘못 저지른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번 이 금융위 내부 문서를 보면 론스타가 그 주가 조작 사건을 그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 받기 전에 이미 그 전에 내부 문서들을 보면 예. 그때부터 이미 이걸 우리가 금융위가 승인해 주게 되면 국회 청문회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걸 우리 금융위가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 지금 공개된 전문에 들어있더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은 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를 해서 이걸 갖다 원래 사모펀드니까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팔아야 되는데 중간에 외환 카드에 대해서 주가 조작을 또 한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약점이 돼서 그럼 빨리 팔아라라고 금융위원회가 그거는 강제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그 대주주 자격 승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중대한 금융 범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고 연루한 자들에 대해서는 대주주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 대주주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방법이 그냥 이를테면 다 팔아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번 판정문에도 나옵니다만 그냥 팔아라는 이야기는 이제 대주주 프리미엄 예. 그 경영권 예. 그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 준 상태로 팔아라고 할 것이냐 예. 아니면 이제 그렇게 팔려면 결국은 이제 자웅예거래라고 해서 예. 주식시장에서 하나하나씩 내다 파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건처럼 이제 아예 하나금융의 51%를 통으로 그냥 자웅예에서 둘이 계약하는 거잖아요. 예. 예. 이렇게 장외거래를 못하게 하고 예. 주식시장 우리 공개된 시장에서 팔아라. 즉 경영권 프리미엄을 박탈하는 매각 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럼 지금 그 400페이지 되는 그 전문에 금융위원회가 뭘 잘못했다고 적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큰 그 금융위가 가장 큰 잘못은 이 세 사람의 그 중재인 중에서 이제 2대1로 갈렸잖아요. 예. 근데 이 판정문을 보면 이 금융위 내부 문서 예. 그리고 이제 하나금융의 회장이 론스타 회장에게 보낸 이메일. 예. 네. 그리고 이제 론스타 관계자와 하나금융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만난 그 당시의 기록. 예.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뭘 잘못했냐고 하냐면은요. 예. 이 판정의 결론 자체는 동의하지 않지만 예. 네, 이 판정의 맥락 그 배경을 보면은 이 판정부가 금융위가 잘못했다고 판단한 부분은 금융위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즉 그 자격 여부만 승인을 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 직접 얼마에 팔아라. 예. 네, 그 가격을 깎아라. 예. 이렇게 개입할 권한은 법적으로 없는 거거든요. 예.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법과 절차를 어겨가면서
하나금융을 통해서 론스타에게 이 가격을 인하하도록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예.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외환카드 주가 조작 때문에 지연됐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동안의 방어가 어떻게 무너졌느냐. 예. 그 외환카드 주가 조작 유죄 판결, 즉 그 사건이 드러나기 전에 이미 예. 금융위의 내부 문서들을 보면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이를테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라는 문서라든지 또 뭐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금융위 검토라든지 이런 문서를 보면 금융위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금융위 조직이 욕먹지 않을 거냐. 예, 보호를 받을 것인가라는 여러 대안들을 모색하고요. 예. 그중에서 뭐 여러 옵션들이 있는데 예. 한 3가지 정도 이제 시나리오를 만드는데요. 예. 이 3가지 시나리오가 이 내부 문서 만들기 3주 전에요. 예. 3주 전에 하나금융 관계자와 론스타 관계자가 했던 시나리오하고 똑같아요. 무슨 시나리오를 말하는 건가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론스타 주가 조작이 드러나기 전 상태에서 예. 금융위가 만든 시나리오는 예.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 예. 그리고 대신 하나금융에게 인수하는 것을 승인한다. 예. 이게 이제 3가지 시나리오 중에 제 3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예. 예. 네. 이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이 없이 그게 예. 밝혀지기 전에 이런 시나리오가 마련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를테면 또 다른 문서들을 약간 좀 말이 좀 따라가기 좀 그 어렵긴 어려운데 네, 네. 좀 간략하게 하면은 네. 금융위원회가 네.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좀 무리한 방법으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이 하나은행에 그러니까 론스타 소유의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인수시켰다. 그리고 하나은행이 그 외환은행이 그 주가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워낙 높았으니까 그 정도면은 안 팔린다.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욕 먹는다. 저거 너무 외국한테 국부 유출 아니냐 해서 싸게 팔도록 종용했다. 금융위원회가. 왜냐? 금융위원회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이걸 말하는 거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럼 그걸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만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방금 이제 국부 유출 말씀하셨는데 예. 지나치게 이게 너무 많은 어떤 매각 이익을 남기게 되면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가격을 깎도록 했다. 네. 문제는 이제 더 원칙적으로 더 법과 절차를 지켜서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었다는 거죠. 이 판정문에도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후적으로 밝혀졌잖아요. 론스타가 중대한 금융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주가 조작.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주주 자격이 없구나. 네. 그럼 이제 대주주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대해서 대주주 프리미엄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 아니라, 그걸 이제 징벌적 매각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금융하고 장외에서 만나서 그런 51% 그 경영권 프리미엄에 붙은 가격으로 파는 것을 프리미엄은 그냥 그 팔 수 있게 그냥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팔 수 있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프리미엄 이렇게 하니까 좀 너무 어려워서 경영권. 아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왜냐하면 그 막대한 차액을 론스타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대주주 51%. 그러니까 단순히 주식을 쭉 그 가격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요. 이게 51%라는 대주주 그 경영권을 팔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단순히 일반 주식 가격의 합산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이 판결문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다시 그 이야기로 돌아오면 일반 국민이 생각할 때 값 좀 내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실은 금융위가 법과 원칙대로 중대한 금융범죄에 연루된 론스타에게 그런 대주주 자격을 파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런 경영권 프리미엄을 파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지금 론스타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그대로 주식시장에 가서 팔아라고 하는 그런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았던 거죠. 왜 안 했어요? 자, 그것을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 거죠. 네. 이 판정부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론스타 사건의 판정부가 어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러니까 왜 안 했냐고 금융위원회가. 그걸 밝혀야 되는 거죠. 제가 그 판정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지금 거기에는?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 론스타 판정부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관점, 우리 대한민국의 관점, 우리 국민경제 관점에서 판단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론스타 판정부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대한민국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때문에 절차가 늦어졌다고 하는데 예.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절차가 지연될 이유가 없다는 거거든요. 예. 네. 그렇게 본다면 다시 이 단순히 형식적인 논리로 돌아간다면 론스타가 이야기한 대로 지연시켜서 가격을 깎았다라고 판단한 거죠. 잘 이해 안 되는데. 예. 네. 이게 원래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국제 분쟁센터로 갈 이유도 없었던 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던 자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갖다 우리가 처음부터 분쟁센터에다가 론스타는 산업자본이었기 때문에 원래 우리나라는 금산자본, 그 산업자본은 금융회사를 인수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우리가 들이밀었으면은 아예 이렇게 뭐 분쟁이 가지도 않았을 텐데 그걸 그렇죠. 우리가 주장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예. 이제 제가 론스타 판정부에도 서면을 냈고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한 신청을 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심지어 우리 법무부가 그 신청을 이제 반대했죠. 어쨌든 이 판정문 자체에도 그 한국이 그런 산업자본의 문제, 방금 예. 말씀하신 금산 분리의 문제 자체는 제기하지 않았다. 예. 네. 그러면 그 한 기자님, 네. 한 기자님이 그 부분을 계속 취재하신 거잖아요. 네. 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느냐 아니었느냐 네, 그리고 그걸 갖다 우리 금융당국이 네. 알았느냐 몰랐느냐.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지금 취재하게 된 그 이유가 지금 예. 송 변호사님 말씀을 하셨지만 송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론스타가 2003년도에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에 산업자본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예. 산업자본으로 보이는데 우리 은행법에 보면 2조, 15조, 16조에 따르면 예. 살 수가 없어요. 대주주가 그렇죠. 될 수가 예. 없는데 이걸 도대체 안 봤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예. 왜 안 봤냐 물어보면 이제 뭐 금융당국에서는 답을 안 해요. 뭐 거기도 명확한 답을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지난 한 20년 가까이 이제 진행되는 걸 쭉 보면서 예.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 저렇게 단순한 문제를 예. 거기다가 그 문제가 되는 그 은행법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2002년도 7월 달에 개정이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개정된 법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론스타가 이제 외환은행 인수에 들어가는데 예. 그 법이 왜 적용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걸 어떻게 찾으면 좋을지 예. 답을 찾자 해서 일단 2006년에 검찰이 수사했었던 검찰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을 뒤져보니까 예. 다 알고 있었어요. 누가? 뭐 당시에. 금융당국뿐만이 아니라 예. 뭐 그 외환은행을 파는 외환은행 당사자 사는 론스타 쪽 뭐 금융감독위원회 그 당시에는 이제 금융위가 아니라 금융감독위원회죠. 예. 재정경제부 다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 알고 검찰도 있었다는 게 예, 검찰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이었다는 거. 아 그게 아니라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어서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 정도는 다 알고 있었다고요. 산업자본이었는지 아닌지는 예. 확실하지 않고 그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따져보질 않아요. 따져보진 않았다 예. 이거죠. 그건 론스타가 당연히 따져봐야 산업자본이었는지. 되는 거죠. 그거를 예. 당연히 따져봐야 되는데 그럼요. 예. 이걸 안 따져보고 얘네는 뭘 했냐면 금융당국은 예. 금융당국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좀 이따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금융감독위원회입니다. 정확하게. 금융감독위원회가 이걸 해야 되는데 금융감독위원회는 지금 없잖아요. 옛날에 그게 금융위원회입니다. 금융위원회죠. 지금의 금융위원회.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예. 당시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예.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죠. 그 당시 금융감독위원회가 그걸 해야 되는데 예.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얘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론스타가 자기들은 산업자본이 아닙니다라고 이제 서류를 낼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서류를 받아서 응 알았어 하고 넘어가면 안 되죠. 확인해봐야죠. 그 서류를 확인해 봐야 되죠. 예, 예. 왜냐하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자기들을 보조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금융감독원. 예. 그 금융감독원이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곳이거든요. 예. 그럼 내려보내서 예. 야, 이 론스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서류에 있는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봐. 아.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거를 지시를 하는 적이 전혀 없어요. 알고 아니면 알면서도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얼마 전에 바뀐 법이라서 깜빡했는가 보다. 예. 그리고 혹시라도 얘네가 이거 말고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 금융자본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받았는가 보다. 예. 라고 생각해서 한 8만 페이지 되는 이제 수사기로 제가 이제 다 읽어본 겁니다. 읽어봤는데 예. 거기에 론스타 쪽으로부터 금융감독위원회가 예. 산업자본 여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받거나 그거를 조사했다라는 흔적이 전혀 없는데 아예. 아예 없고 다만 분석을 안 해봤다 이거죠. 네. 근데 다만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 게 당연했다라는 거는 자기들이 알고 있었다는 흔적은 곳곳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에 분명히 금산분리법이 있고 그때 네. 2002년 바로 직전에 네, 어떤 네, 그 네. 법이 개정됐으면 네, 은행법이 그렇습니다. 개정됐으면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그걸 당연히 따져봤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따져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른다 이거죠 지금. 안 따져봤다. 안 따져봤다 이거지. 안 따져본 게 확인이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왜 안 따져봤을까는 모르는 거고. 왜 안 따져봤을까는 모르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단초를 제가 어디서 봤냐면 예. 얘들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안 따져보았다라는 증거가 2008년도에 이제 예. 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이 예. 되는데 검사가 물어봅니다. 지금 그 뭐 정부 요직에 있거나 예. 지금 공직에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검사 출신 뭐 지금 변호사인데 예. 그 사람이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금융감독위원회 직원한테 예. 지금 제가 여쭤보는 이 질문은 처음 제기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면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수사 과정에서. 그렇지. 예.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2008년 그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2007년 3월 달에 예. 외환은행 주총에서 시민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산업자본 문제를 거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재판에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 검사가 예. 몰랐구나. 자기들이 수사하는 과정에서는 진짜 이게 중요하다는 걸 몰랐구나. 몰랐는데 시민단체가 제기하고 나니까 이제서야 알고 얘기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알았는데 모르는 채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수사 재판 기록을 다 보니까 검사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문제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 이 문제를 따져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를 져야 된다라는 거. 문제를 예. 삼아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수사도 안 했어요. 왜? 그건 제가 모르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이제 그 질문을 해요. 예. 그러니까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이 뭐라 그러냐면 맞습니다. 만약에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으면 외환은행을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못을 박듯 딱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은 뭐가 돼야 되냐면 그러면 당신들은 그걸 왜 안 따져봤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검사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공판 과정에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아, 이 사람들이 몰랐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조만간 보도를 할 텐데 예. 검사가 당시 그 대검 중수부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를 뻔히 알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이제 수사 재판 기록에서 확보가 됐거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보도할 텐데 그걸 보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금융감독위원회 행태인데 예. 이게 이제 저는 사실은 이 사건을 취재를 하면서 저는 이제 제대로 뛰어들어서 취재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분들을 만나봤는데 제가 왜 20년 동안 이 사건이 해결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건 신념 때문에 망한 겁니다. 신념? 예. 누구의 신념? 이거는 5개 정권을 거치면서 예. 갖가지 일들이 벌어져 왔었던 거거든요. 예.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 문제를 다루는 여러 사람들이 다들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노무현 때는 잘했을 것이다. 혹은 이명박 때는 잘했을 것이다. 예. 뭐 이런 식의 신념을 가지고 있고 예. 누가 분명히 잘못됐을 것이다. 누구의 책임일 것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요. 저는 그 신념 때문에 이 사건이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그 당시 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그리고 매각과 관련돼 가지고 주요한 기관은 딱 3개입니다. 여러 개 아니고요. 딱 3개입니다. 재정경제부, 그렇지. 금융위원회, 예. 과거 금융감독위원회 예, 그리고 예. 금융감독원입니다. 예. 근데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를 보좌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키는 일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긴 빼고. 아하. 그럼 재경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를 잘 보면 예. 재정경제부는 법을 만들고 해석하는 기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살 때 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걸 있는지 이제 없는지. 법적으로 예. 어떻게 할 것인지 법을 예.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외환은행이 국책은행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외환은행을 대리해서 협상을 해 주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금융감독위원회는 뭘 하냐면 이 협상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인 논란에 대해서 도장을 찍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인수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예. 그렇죠. 매각해도 되는지 안 예. 되는지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재경부는
예를 들어서 이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금융자본인지를 뭐 몰라도 관계없어요. 몰랐다고 해도 다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금융감독위원회가 판명을 그렇죠.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경부가 협상을 다 해. 예. 협상을 다 끝내놓은 상태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잠깐 스톱. 얘네는 외환은행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산업자본이야. 네. 그래서 안 돼. 그러면 그냥 다 물거품되고 끝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역할을 다 버무려서 이렇게 보니까 예. 잘 안 되는 것이죠. 제가 검찰 수사가 뭐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냐면 예. 검찰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재정경제부만 이제 드립다 조지면서 이제 수사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예. 저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도장을 찍은 곳은 금융감독위원회인데 금융감독위원회 당시 담당 국장이었던 김석동 같은 경우에는 예. 검찰 조사 딱 3번 받습니다. 예. 변양호 씨가 한 30번 받았거든요. 예. 그 김석동 같은 사람을 딱 3번 불러가지고 입장을 듣는데 김석동 진술이 뭐냐면 예. 재정경제부가 이 협상, 인수협상을 다 주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도와줬을 뿐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도장만 찍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예. 법을 집행하는 일을 자기들이 하는데 재정경제부가 법 해석기관인 재정경제부가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도와줬을 뿐이지 우리는 결정한 게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는 나는 이 진행 과정 자체를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제 재정경제부에만 문제를 삼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재판에서 다 이제 무죄가 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사건 이제 교훈이 검찰 수사가 핀트가 잘못 맞춰졌고 제대로 해야 될 수사를 안 했고 예. 두 번째 금융감독위원회는 자기가 금융감독위원회뿐만 아니라 금융감독 당국이 뭐 금융당국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똑바로 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3년에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는 이게 산업자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갖다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2006년 검찰 수사 시작되고 2008년에 그는 다 알았잖아요. 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네. 라는 걸 다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번에 재판 때도 저 국제 재판 때도 그 부분을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재판에도 그 대응팀의 금융위원회도 있었잖아요. 당연히 있었죠. 그럼 금융위원회는 뒤늦게라도 알았네. 처음에는 몰랐지만은 처음에는 몰랐는지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건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근데 2008년엔 최소한 알았는데 그걸 우리가 뒤밀면은 그 국제분쟁센터에 뒤밀면은 우리가 3천억 원 안 돼도 됐는 거, 안 물어줘도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러니까 왜 안 물어? 제가 답답한 게 왜 안 내밀었냐 이거지 그거. 자, 그거는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2003년에 이 금산 분리 가장 기본 뼈대, 그 금융감독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을 리 없을 거고요. 예. 그때 그것을 적용하지 않은 거, 그것이 실제로 2011년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주식시장에서 팔아라 금융범죄에 저질렀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때도 더 근본적으로 예.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아예 더 어떤 엄격한 그런 처벌을 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때도 하지 않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 소송에 들어와서도요. 국제중재에 들어와서도 그런 주장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들어오지 말라고 막았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잘 지적하셨듯이 당시에 검찰 수사의 문제는 이제 산업자본 문제를 처음에 2003년 인수할 때의 산업자본 문제를 수사하지 않은 큰 문제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이제 이 판결을 받은 이후에 저희들이 제기한 문제는 그러면 왜 그거를 2011년 그러니까 이제 팔고 나가는 것을 그냥 론스타가 그 대주주 자격 그 경영권을 그냥 팔고 막대한 차익을 얻고 떠날 수 있도록 해준 그 시점에서 왜 그때도 산업자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저희들은 수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점으로 돌아오면은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 그러니까 그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처음에 시작부터 2003년도에 이걸 갖다가 안 했고 나중에 이게 잘못됐다는 걸 나중에 알았으니까 본인들이 처음에 귀책 사유가 있으니 그걸 갖다 계속 이게 우리가 알려지면 우리가 다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조용히 론스타가 그냥 팔고 빠져나갈 수 있게 해야 돼. 이렇게 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몇 사람의 자기 안위를 위해서 이 3천억이라는 이 세금을 우리가 국민에게 피해를 가는 것이죠. 그게 지금 그 판정문에 그게 나와 적시돼 있습니까? 그게 이제 뭐 당연히 이 판정문은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다만 이 판정문은 그것을 이해관계의 충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당국의 자신의 이익을 이해관계. 위해서 예, 이익을 위해서 법을 어겼다라고 하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방금 하신 말씀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당시 그러니까 2011년 당시에 법과 원칙대로 제대로 단순히 그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대주주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해준 거죠. 안 해진 이유는 금융위원회가 금융당국이 내가 처음에 이거 실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실수로 해서 이걸 갖다 허용을 해줬으니까 2003년도에. 그러니까는 이제 와서 우리가 이걸 갖다 디밀면은 그럼 처음부터 왜 그걸 갖다가 왜 허용을 해줬어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네.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아예 이거는 우리가 그냥 입 닫고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대에 주연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금융. 하나금융. 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만약에 금융위가 예. 론스타 산업자본 문제를 들어서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금융범죄 문제를 들어서 경영권 51%를 통으로 못 넘기겠다. 예. 그러면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인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판결문 하나금융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금융 당시 회장이 론스타 회장에게 보낸 그 이메일이 무려 5번이나 증거로 인용이 돼요. 예. 네. 그러면서 하나금융이 대단히 기회주의적이었다라고 비판도 하지만 예. 그렇지만 결국은 지금 이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어떤 국정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예. 심지어 이런 제3자인 중재판정부조차도 예. 금융위가 법과 원칙을 어겨서 자신의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이해관계 충돌을 만들어가면서 가격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그냥 단순히 애초에 2003년에 자신들이 잘못한 그 원죄를 계속 덮는다는 것 거기에 과연 머무르는 것인가. 예. 네. 저는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득을 본 주체도 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지금 우리 국민에게는 지금 이제 환율이라든지 요 이자 늘어난 것을 보면은 한 3,200억쯤 되거든요. 예. 그리고 매달 9억 6천만 원에서 한 10억 원 정도 매달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예. 이런 피해를 보게 한 그런 근본적인 어떤 그러니까 이 판정부의 아까 그 내부 문서라는 건요. 그 금융위 내부 문서는 수사에서 밝혀진 게 아니라 예. 그 문서가 어떻게 이 중재 판정부에 들어가는지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론스타가 그 금융위 내부 문서를 확보를 해서 판정부에 제출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수사를 들어가게 되면 저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더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예. 그 판정문에 금융위원회의 그 잘못이 있다. 예. 금융위 조직의 보호를 위해서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 당시에 누가 그 결정을 했는지도 지금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제 송 변호사님이 굉장히 이제 전문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취재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갖고 좀 있는 더 쉽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부탁드립니다. 2003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3년도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기관은 1순위를 꼽으라면 하면 금융감독위원회입니다. 예. 2006년도 검찰 수사에서 제일 먼저 수사를 받아서 누구든 감옥에 가든 기소가 됐든 했어야 될 사람들이 금융감독위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장을 그렇죠. 승인을 했으니까. 그런데 금융감독위원회 누구도 기소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희한한 일이죠. 변양우 당시 그때 재경부 국장만 기소가 재경부 됐죠. 국장 하나만 기소가 됐고 예. 공직자 중에는 특히 금융감독위원회는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았고 예. 그 당시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 책임졌던 김석동 씨는 참고인 중지 명령으로 그냥 끝났습니다. 이제 문제는 아니 검찰에서도 그걸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예. 산업자본이 왜 판단을 안 했는지 금융위원회가 그건 할 일인데 당연히 당신들이 할 일을 안 했네. 그럼 수사하고 기소하고 죄를 따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그걸 무슨 이유인지 안 했고요. 안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재정경제부 쪽에서 이 일을 담당했었던 라인은 변양호 씨가 기소가 되면서 다 무너지겠죠. 예. 근데 금융감독위원회는 아무도 기소가 안 됐으니까 그냥 다들 승승장구해서 이 사람들이 몇 년 후에 김석동 씨는 금융위원장도 있고 뭐 예. 이렇게 다 된 겁니다. 예. 자기들이 2003년도에 도장 찍었던 사람들이 2011년에 하나금융지주에 팔고 나갈 때 다 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그 금융위원회에서 또 중요한 보직을 다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했었던 일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세 번의 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소한 이 사람들이 3번 중에 한 번이라도 그렇죠. 내가 그 당시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인정만 했으면 여기까지 올 일도 없었습니다. 자기 부정을 했어야 네, 되는데. 자기 부정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정말 양보해서 그래 2003년에 몰랐다 치고 뭐 설사 알았지만 예. 외환은행 매각이 너무나 시급했으니까 예. 그냥 뭉개고 갔다 쳐도 예. 최소한 2008년경 그리고 2011년경 그리고 ISD 소송이 제기된 2012년 이후 어느 시점이라도 우리가 2003년에 했었던 이 행위가 법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걸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번만 고백하고 나왔으면 이렇게까지 올 일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3번의 기회 동안 계속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증거가 없었다고 이렇게 못을 박듯이 얘기를 해요. 마치 자기들이 조사도 다 해서 다 실체적 진실을 확인한 뒤에 결정을 내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6년도 수사 재판 기록을 재판은 무려 4년을 했으니까요. 수사 재판 기록을 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알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까 그러면? 예, 확실합니다. 뭐 확실할 수밖에 없는 그 게 사람들 누구예요? 일단은 김석동 씨고요. 당시 이제 네. 김석동 씨는 그 당시에 감독정책 1국장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 네, 금감독위원회 이제 국장 실무국장입니다. 예, 예. 이 사람이. 뭐 그 사람. 그 위에 이제 부위원장이 있잖아요. 예. 그 당시 부위원장 이동걸 부위원장이었고요. 예. 위원장이 이정재 위원장이었고요. 예. 그 밑에 이제 자기 뭐 과장 뭐 이렇게 쭉 있겠죠. 이 사람들은 차치하더라도 예. 김석동 국장 위에 있는 금융감독위원회 사람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나중에 그 이동걸 그 부위원장 나중에 산업은행 총재하셨죠. 그랬지. 예. 그 위에 있는 이정재 뭐 위원장은 뭐 그게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김석동 국장 나중에 금융위원장까지 해가지고 또 하나금융지주에 팔고 나갈 때 도장 찍은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자기 부정을 못한 결과가 지금 이 결과로 3천억을 물어내는 이 결과로 나왔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요 판정문 이야기 조금만 더 드린다면 이제 너무 어렵지 않게. 이게 한 10년 했던 걸 400페이지로 더구나 지금 영어로만 공개를 했어요. 예. 번역이 전혀 공식적인 번역이 안 돼 있고. 또 중요한 내용은 또 까망시로. 지금 그 이야기를 드려요. 이걸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한 400페이지 되는데 1440개를 까맣게 지웠어요. 한 페이지 한 3개 정도. 예. 그리고 이제 아예 통으로 다 지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했느냐, 누가 지웠느냐, 법무부가 지운 거거든요. 법무부가 지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데 그거는 개인 정보나 뭐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지웠다고 하던데. 자, 개인 정보로 지울 범위도 있겠죠. 예. 그런데 어느 부분은 아예 통으로 다 지운 게 있고요. 그래서 이걸 심지어 외교 기밀에서 지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해 못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핵심적인 행위를 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건 단순히 그냥 공무원들 사이만 있는 관계가 아니라 론스타, 하나금융 어떤 그 기본 뿌리에는 하나의 어떤 그 상업은행의 경영권을 사고 파는 민간 차원의 거래잖아요. 그 거래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사람들은 그건 단순히 사생활 보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그거 다 지웠단 말이죠. 다 지운 데다가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공개하라. 지우지 않은 걸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소송을 이제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게 확인이 돼야 우리가 기자님께서도 늘 그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누가 뭘 했는지 그 주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체가 다 지워져 버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걸 한 사람이 이후에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 조차 확인이 안 되고요. 첫 번째는 이 지운 것들을 1440개 다 풀고 공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제기하고 있는 게 여전히 외환카드 주가 조작의 론스타 관련자는 아직 기소가 안 돼 있어요. 외국에 계속 도피 중이란 말이죠. 근데 뭐 그게 이제 외국 어디에 있다 이런 게 뭐 신원도 확인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미국에 있는데 그 론스타 관계자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인도 청구를 하고 있는지 그 처벌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그걸 공개 청구했더니만 그것도 밝혀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지어놓은 법무부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판정문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충분한 승산이 있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금융위의 명백한 내부 문서 예. 그리고 우리의 중요한 방어였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때문에 지연됐다라고 하는 게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 그런데 네. 제가 지금 쭉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그러면 아까 한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그렇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렇고 2003년도에 금융위원회가 이걸 알고 도장을 찍어줬는지 모르고 찍어줬는지 모르지만 이거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었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은 받아먹고 그런 겁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 게 2006년에 이제 검찰이 저는 2006년도 이 론스타 사건 수사했었던 이 검찰 이 수사팀이 예. 바보들 같아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수사검사는 누구예요?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그 당시 수사팀에 있었고요. 한동훈 법무장관. 뭐 한동훈 법무장관, 지금 금융감독원장은 이복현 원장. 아 그분들이 그럼 그때 수사검사였어요? 그럼요. 론스타에? 예.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 그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하다가 당내 경선에서 떨어져서 못 나갔던 심재돈 변호사 뭐 이런 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거의 완벽하게 한 팀을 이뤄가지고 진행했었던 수사였는데 저희 수사한 기록들을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게 그러니까 하나만 제가 이제 딱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외환은행을 헐값 혹은 불법으로 매각했느냐 여부잖아요. 수사의 핵심이. 예. 그러면 제일 먼저 들여다봐야 될 법은 뭐겠습니까? 은행법입니다. 그렇지. 예. 은행법에 다 있거든요. 예. 은행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은행이 어떻게 합병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예. 지분 어떻게 해야 된다. 예. 근데 은행법을 가지고 수사한 흔적이 거의 없고요. 이 수사팀이 주로 한 건 뭐냐면 배임, 횡령, 뇌물, 비자금 이런 겁니다. 아니 그건 당연히 기본일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융위원회가 왜 이걸 갖다 승인해 줬느냐. 그렇죠. 산업자본인지 아닌지 산업자본인데 네. 왜 이걸 도장을 찍었어. 네. 이걸 왜 안 물어봤을까. 네. 그러니까 은행법을 딱 넘기면 첫 페이지 2조에 딱 들어있는 게 비금융 주력자 즉 산업자본은 이렇게 못한다라고 딱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러면 예. 이것대로 했는지를 수사를 하면서 시작하면 되는데 예. 이 얘기는 전혀 없고요. 15조, 16조 그리고 은행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무슨 뭐 부실제 무슨 뭐 네. 부실 뭐 금융 금융 처리에 대한 이런 복잡한 얘기 이제 수사하고 예. 그거보다 더 열심히 수사한 건 뭐 뇌물 받았냐 배임이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수사한 것 같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수사한 흔적들을 보니까. 그 지금 나오는 그 당시의 수사검사라면 다 면면이 검찰 내에서 가장 유능한 수사 잘하는 검사들이라고. 무슨 뭐 조선 알려져 제1검 뭐 있는데.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때 네. 수사가 완전 바보 같은 수사였다고. 심지어 생각해요. 한동훈 장관이 이거 굉장히 자기들 그 수사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제가 끝나기 전에 요 판정문 예. 부분만 살짝 좀 이야기하면 예. 자 판정문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네. 금융위는 론스타에게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예. 론스타를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으로 규정하지도 않았다. 예.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인수를 취소하지도 않았다. 금융위 조직의 이익을 위하여 불법적으로 가격 인하를 지휘하였다. 이게 이 판정문에 나온단 말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 무효 안 됩니다. 이게 무효시키겠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이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본 사람들이 사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이 3,200을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좀 정말로 아까 그때 수사가 바보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이 명백한 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나온 물론 이 자체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 결과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것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는 충분한 승산이 있다. 이렇게 할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금융위가 잘못이 있다라고 그 판정문에 나왔는데 지금 법무부에서는 저 판정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해서 판정 취소 무효죠. 네. 무효 그 소송을 좀 걸겠다는 거잖아요. 거죠. 네. 아니 금융위가 잘못해서 한국의 귀책사유가 한국의 금융기관이 당국이 잘못했다라고 적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무효가 가능할 수 있나? 아니 그리고 시간 관계상 이 무효라는 게 예. 그냥 1심, 2심, 1심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 지난 말씀인 것처럼 아주 특별한 무효 사유가 있는가만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자, 이 거래로 인해서 분명히 이 1년의 20년 과정 속에서 이익을 본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이익 받습니까? 저는 일단 하나금융은 분명히 이익을 봤다고 굉장히 이익 생각합니다. 받지. 싸게 샀으니까.
경영권을 가졌으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 누구 이익을 받는지는 더 수사를 해봐야겠죠.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질 것이 있으면 지게 해야 되는 게 지금 법무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기자님은 마지막으로 좀 어떤 게 지금 이루어져야 네. 됩니까? 뭐 저는 사실은 그냥 증거와 서류만 가지고 저는 이제 이 사건을 좀 보고 있는데요. 예. 이게 공소시효가 다 지나서 아마 처벌은 불가능할 겁니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거 그럴 뭐 것 같아요. 재수사도 뭐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반드시 이건 기록은 남겨놔야 된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술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국가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나름 시스템이 잘 되는 국가입니다. 예.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은행법을 보니까 예. 굉장히 훌륭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예. 2002년도에 만들어져 있는 은행법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훌륭한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처벌은 할 수 없어도 반드시 기록은 남겨야 된다. 그것도 예. 실명으로 기록 남겨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2006년도에 저는 검찰 백서를 보고 깜짝 놀란 게 2006년도, 2007년도 검찰 백서에 보면 검찰이 정말 대대적으로 자랑을 해놓습니다. 자기들이 론스타 사건 수사를 이렇게 했고 뭐 대검중수 수사 인력을 100명을 투입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놔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제 예. 시간이 다 돼서 거기까지 해야 되고 제가 네. 한상진 기자님 네. 기대하는 게 크고 정말 박수 보내겠습니다. 계속 좀 수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 드라마,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K 무비, K 팝.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K 열풍. 이제 최경영의 최강 시사가 이어갑니다. 대한민국 대표 K 시사. 매일 아침 7시